큰 그림으로 보면 NC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절대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를 주기 때문인 건데, 모든 게임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리니지와 리니지의 과금 구조를 모방한 게임들만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NC소프트의 밸류에이션 아직도 PER 25로 동종업종 PER 21보다 높습니다. PER은 인기의 지표죠. PER이 높으면 과대평가 종목이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인기가 많은 거죠. 주식시장에서 인기는 성장성이고, 그럼 NC소프트는 성장성을 혹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답은 그렇지 않다. 가장 최근 공시된 21년 4분기 YOY 매출 순이익 모두 마이너스고요. 22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성장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반면 2017년부터 매출 총액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이나 성장하는 그림은 결코 아니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죠. 가격이 가장 싸진 현재에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매출 비중을 보면 리니지 하나만 갖고 먹고 사는 회사고, MMORPG 장르에만 주력을 하고 있고, MMORPG란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등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롤플레잉 게임이죠. 전형적인 내수용 게임 회사고, 최근에 나온 리니지 W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실패했던 해외 흥행을 노리고 있죠. 리니지는 1998년부터 20년 넘게 롱런하는 게임이고, NC소프트 주식의 부흥을 이끈 건 리니지 모바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확률형 아이템과 기형적인 과금 구조인데, 뒤에서 다루겠지만 NC소프트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어서 좀 놓으셨어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가? 싸움 좀 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움직이지 마! 너 오늘 대졌어. 니들은 먼저 쳐! 양손을 써? 가장 강력한 클래스, 전사의 탄생, 리니지. 안 되네, 욕심내면 안 돼! 가능하겠다. 리니지의 키워드는 혈맹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관 안에서 의리와 협동, 그리고 입지가 있습니다. 함께 적을 물리치면서 길드로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의리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입지죠. 내가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전투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무리들 속에서 입지가 더 좋아지죠. 그걸 기가 막히게 파악한 NC소프트가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만들어서 또 가격을 매기는데 거의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과몰입하게 되고 현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 집행검은 23번, 현금으로 2,300만원. 그리고 이때까지 부집행검에 10건 만든다고 러시 한 게 지금 한 140번, 벌써 1억 4천 들어갔어. 1억 4천 들어가고 2,300 추가로 더 러시를 진행하는 겁니다.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구집행도 있고, 웬만한 건 다 있어. 웬만한 거 어디 지존이다 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건 다 있는 것 같아. 할파스 인형을 첫 번째 도전 한 방에 떴으면 좋겠다. 번쩍! 와, 사람 죽겠네. 와. 번쩍! 자, 첫 번째 실패.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누군가가 번쩍! 두 번째 실패. 자, 세 번째는 순결로. 현실의 나보다 더 중요한 내가 게임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게임은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가족 구성원 중에 리니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라는 인식과 NC소프트는 돈에 미친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회적 인식이 NC소프트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 리니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아이가 리니지를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상일 뿐인 게임에 중독돼서 현실에서 번 돈을 게임에 쏟아붓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성장하는 회사,
큰 그림으로 보면 NC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절대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를 주기 때문인 건데, 모든 게임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리니지와 리니지의 과금 구조를 모방한 게임들만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급기야 유저들의 불만이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2018년엔 김택진 대표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행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증인께서도?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는요, 도박이라고 하면 금품을 걸고 게임을 하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그러고요. 사행성이라고 그러면 요행으로 얻은 그 금품을 취득하는 게임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요행을 바라보고 금품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얻는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이죠. 네, 그게 알고 금품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과금 구조에 대해 사회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도박이나 마약과 리니지라는 게임이 동일선상에 서게 된 거죠. 오랫동안 누적된 반감과 리니지를 향한 사회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투자자로서 NC소프트의 리스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NC소프트의 리스크는 바로 소비자의 외면이죠. NC소프트가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쳐지지를 않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희망은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는데, P2E라고 하죠.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게임 사용자의 오랜 사용 시간과 게임 스킬이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건데, P2E 관련 가상화폐 가격은 떡락을 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다시 NFT 개념을 도입한 P2E가 도입 중인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시도가 계속된다는 것은 게이머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근데 결국 회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코인 가격도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올 신작인 TL, 스론 앤 리버티와 프로젝트 E의 예고편이 3월 17일에 공개되었고, 무엇보다 리니지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임이죠. 새로운 개념의 게임, 즉 단순 노가다 무한반복인 MMORPG를 벗어나 전략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사용자 친화적인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멘트를 흥행에 이미 실패한 불소2에서도 이미 했었고, 그러나 과금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앞으로도 가장 큰 리스크이자 NC의 신뢰를 낮춘 리니지 같은 사행성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이고, 궁극의 질문은 NC가 만든 게임을 우리 아이가 취미로 해도 될까?